네, 지난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의 PC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PC의 위치가 과연 어디 있었는지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핵심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심 교수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의 위치 문제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가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의 PC를 사용해서 조민의 관련 서류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 지난 10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2013년 5월과 8월 사이에 정경심 교수의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라는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이 정 교수가 스크린 잉글리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종강하는 안내 공지글을 5월 27일 이렇게 PC를 이용해서 올렸는데, 정경심 교수가 보통 월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이 오후인데 이 시간과 스크린 잉글리시 공지 시간의 시간대를 보면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13년 5월 27일 동양대에 있었음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3년 8월 22일인데요. 이날 정경심 교수의 위치와 그 해당 PC의 위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물증이 나왔습니다. 이 PC를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를 변호인단이 검찰이 사용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똑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 8월 20일 이 정 교수가 영주 시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영수증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체국의 등기를 영수증을 발급한 시간이 8월 20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PC의 사용 내역이 이렇게 흔적이 나왔는데요. 이날 오전 9시 55분에 인터넷 웹 서핑을 한 기록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시 36분에 인터넷 웹 서핑을 한 기록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정 교수는 영주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 등기 우편물을 붙이고 와서 다시 동양대로 돌아와서 PC를 사용했다라는 게 이렇게 변호인단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 우체국에 관한 위치에 관해서 또 2차 항소심 공판 이후에 그 우체국이 어느 우체국인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당 날짜에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해당 날짜에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의 위치가 중요한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 재판은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한 이 재판 부분은 표창장 위조가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표창장 위조는 사실 이렇게 확정적인 증거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도 그렇고 1심 재판부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당일날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지금 특정된 날이 2013년 6월 16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피고인 측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창장을 위조를 하려면은 검찰의 주장은 컴퓨터의 어떤 여러 가지 파일을, 추출된 파일을 이렇게 조합해서 오려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출력했다라는 게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그러려면 이 표창장을 위조한 PC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PC가 방배동 자택에서 정 교수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6월 16일 방배동 내거리에서 한밤중에 이제 안 좋은 이제 그 강력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이렇게 사용된 게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흉기가 사용된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이 흉기는 발견되지 않고 거기 쓰러진 이 피해자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찰이 나중에 범인을 이렇게 특정하고 범인이 이제 그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아왔는데 그 흉기가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제 왔다라면 과연 이 흉기가 이곳에 사용된 건지 안 사용된 건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와 같은 비유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PC가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에 없었다라면은 검찰의 주장과 1심 판결이 이거 오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정 교수도 그렇고 그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또 드러납니다. 생겨납니다. 왜 정 교수의 PC, 정 교수님이 과연 표창장을 위조하려고 했다면 왜 해당 PC를 무겁게 옮겨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집에서 그걸 위조를 하고 했을까요? 그냥 뭐 해당 파일만 좀 옮겨다가 집에서 뭐 집에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검찰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 1호 안에 이제 그 정 교수의 자녀들이 받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조민의 표창장은 그 아들의 표창장의 직인을 카피레가 오려가지고 동양대 표창장에 있는 양식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했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표창장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조를 했다라면은 아니 세상에 누가 그렇게 범행에 사용된 위조한 파일을 그대로 남겨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뭐 저는 물론 그런 일이 없습니다면은 그 파일을 삭제하든지 없애버리죠. 근데 이 검찰이 이미 제출로 받은 그 PCR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파일들이 나온 거죠. 파일들이 나온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6월 16일 정 교수의 집에 가서 검찰이 본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 교수 측은 위조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통해서 발급받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도 물론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도 명확히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 교수 역시 그렇게 학교의 직원을 통해서 발급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명확히 소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검찰과 재판부는 그에 관하여 검찰과 재판부는 파일에서 발견된 그러한 PC에서 발견된 파일 등 정황 증거만 가지고 위조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검찰이 시연을 하긴 했습니다. 시연을 하기는 했는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대단히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 방식으로 굳이 위조를 한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PC의 위치 문제가 중요해진 거고요. 2013년 8월 20일 PC는 적어도 동양대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우체국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지난 10일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영주 시내 우체국에서 보낸 영수증 이 파일이 디지털 포렌식 변호인단에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어느 우체국인지 당일을 확인을 못했어요. 이후에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진보 유튜버인 빨간아재, 고양이 뉴스 이 두 유튜브는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이제 현장 취재도 하고 방청도 하고 이제 밀착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빨간화재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 우체국에 영수증에 있는 그 우체국이 그걸 특정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네, 등기번호. 네, 등기번호죠. 영수증에 있는 이렇게 앞에 하는 그 번호인데 그 번호가 바로 등기번호 17148입니다. 7148인데 이게 바로 동양대 바로 앞에 있는 영주 풍기 우체국 번호가 확인이 된 거죠. 네, 이것은 그 네티즌의 제보와 뭐 이렇게 또 동양대 뭐 관계된 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보를 통해서 이거 명확히 영주업 동양대가 있는 영주업 풍기 우체국의 번호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도 직접 이제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주읍에 있는 풍기 우체국까지 거리가 한 1.7km 정도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인 거죠. 그래서 뭐 천천히 가도 뭐 한 7, 8분 이내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네. 걸어서 가도 한 20분, 30분. 그쵸. 2, 30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네. 근데 당일날 그 8월 20일 오전 9시 55분 웹스핑 흔적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10시 10분에 이걸 붙였기 때문에 그 사이 간격이 15분이죠. 15분이고 풍기 우체국은 5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봤을 때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는 2013년 8월 20일 동양대에 있었음이 한국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도 스크린 잉글리시 종강 공지 이 내역도 오후 2시 47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였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 시간을 보면 이 또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과 8월에는 이 정경심 PC가 동양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6월 16일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관해서도 재판부도 10일 재판에서 6월 10일에 가까운 그런 물증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았냐라는 이런 질문을 변호인단에 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6월 16일에 가까운 부분들이 일단 계속 이렇게 확인 중에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기존에는 검찰이 1심에서 확인된 부분은 2013년 5월과 8월 사이에 그 사용된 IP 주소를 검찰이 1심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항소심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새로운 IP를 확인을 했고 이 IP가 5월과 8월에 정경심 교수의 위치와 해당 PC의 사용 흔적을 들여다 확인을 해보니 동양대다 라고 이렇게 변호인단이 확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일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의 PC는 2013년 5월과 8월 동양대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날 아주 좀 약간의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반박을 했는데요. 아니 1심에서는 그 IP 주소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해놓고 왜 지금 항소심에서는 다시 IP 주소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동양대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변호인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향신문도 며칠 전 경향신문도 이 동양대 IP를 가지고 이게 IP가 사설 IP가 위치가 특정이 되냐 라는 걸 가지고 뭐 세계 통신사에 뭐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한 걸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경향신문 보도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IP 주소를 가지고 동양대에 이미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변호인단이 얘기한 부분은 2013년 5월과 8월 특히나 8월 22일 날 정 교수의 위치와 그 풍기 우체국의 영수증 그리고 인터넷 웹서핑 사용 내역 등을 봤을 때 이 PC의 위치는 동양대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IP도 결과적으로는 동양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IP가 요거였고 이 IP가 동양대 주소 IP라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경향신도 잘못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잠깐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천천히 들어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돼 감으로 가면서 점점 사건의 실체에 조금씩 더 접근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PC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방배동 자택에 해당 시기에 있지 않고, 그때는 동양대학교에 있었음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재판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진보 유튜브들 그리고 10일 재판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분 있었는데요. 서기호 전 의원 판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며칠 전에 또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날 이렇게 5시간 동안 취재해 온 걸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방송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그 진보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서기호 판사는 이 항소심 재판 역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생소한 표현이긴 했는데, 재판부가 판사분들 재판부가 좀 쎄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쎄하다는 얘기가 아마 냉소적이다, 부정적이다, 별로 좋은 표정들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쎄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취재했던 기자들도 그렇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10일날 항소심 2차 공판을 5시간 동안 중계법정, 이제 본법정에서 똑같이 노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한 중계법정에서 이제 지켜본 느낌으로는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특히나 동양대 PC의 위치 부분과 그리고 검찰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PC를 가져간 이 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는지 재판부도 의문을 표했거든요.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동양대 PC의 위치가 2013년 6월 특히나 16일 전후로 방배동에 없었다라면은 이거는 공소사실 자체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물증 증거를 변호인단 피고인 측이 제출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나몰라라 하고 배청을 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할 것인가 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 재판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제 느낌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도 지켜봤고 현장 방청이 끝난 이후에 그날 변호인단과 검찰이 오고 갔던 공방과 제출됐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저도 사후에 그날 이후에 진보 유튜브들 방송들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일반적 절차나 여러 가지 국내, 판례,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제가 쭉 이렇게 검토도 해보고 봤는데 저 역시도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당히 위법성을 이렇게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PC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PC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그런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이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고심을 한다라면은 항소심에서 그리고 이 부분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측이 새롭게 제시한 2013년 6월과 8월 사이에 이 PC의 위치 동양대에 있었다 라는 것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마음 알 수 없죠. 그분들의 어떤 고유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외부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은 11일 재판에서 검찰의 태도가 가히 공격적이고 아주 현란한 PPT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의 방청객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냥 그대로 저 정도였단 말이야 할 정도로 그런 아주 현란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PPT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류 부분 비정상 종료에 관한 공지 부분들은 검찰이 잘못 인용했고 그 부분을 현장에 있던 재판부 변호인단 기자들도 쓰는데 이거 기자들까지 잘못된 자료를 그대로 주고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했다라면 검찰의 태도 역시 비판받고 고쳐져야겠죠. 네. 일반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을 만한 확고한 증거나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원심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항소심에서 제기된 정경심 교수의 PC의 위치가 과연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정경심 교수가 무고로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론 권력 캐치 국민본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